안녕하세요. 우간다 베데스다 병원의 임현석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병원의 현재와 미래란 어,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현재 55개국이 있으며 1억 3천만 명이 거주하는 큰 대륙입니다. 제목은 아프리카 선교병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우간다에 기초하여 준비된 것이므로 55개국 수많은 부족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 속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케냐, 서쪽으로는 콩고, 북쪽으로는 남수단, 남쪽으로는 탄자니아, 르완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한반도 면적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물 호수인 빅토리아 호수와 콩고 국경 근처의 알버트, 에드워드 호수 등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진자라는 곳에서 나일강이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수단과 이집트를 거쳐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명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적도 위에 위치하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서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하며 땅이 비옥할 뿐 아니라 햇빛이 강하여 이모작 농사를 할 수 있으며 최근에 유전이 발견되어 지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간다 인구는 2019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4,400만이고 연간 인구 성장률은 3.6%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며 15세 미만의 인구가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이들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30명으로 한국보다 10배가량 높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800달러로 사하라 이남 빈곤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간다에는 155개의 병원이 있으며 그 중에 2개의 국립 최종 후송병원이 있고 14개의 지역 후송병원이 있습니다. 139개의 NGO나 사립병원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이 63개가 있습니다. 수도인 캄팔라에는 4개의 선교병원이 있는데 성공회에서 세운 맹고병원, 가톨릭 교회에서 세운 루바가 은산비아 병원, 무슬림 병원인 키블리 병원이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우간다뿐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선교단체나 교회들에서 세워진 선교병원들이 많은데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이 잘 되지 못하여 문을 닫은 곳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20세기 해외 선교를 주도하였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기독교 인구 감소와 교회의 쇠퇴로 인한 선교 지원 및 후원이 감소하였고 선교 병원에 파송되어 봉사하던 선교사들이 거의 철수하여 현지인들에 의해 병원이 운영되므로 전문 인력 부족과 부정부패 및 경영의 비효율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지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고 진단이나 첨단 장비의 도입으로 의료비가 상승되어 많은 가난한 환자들의 선교병원 접근성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1978년 알마아타 선언 이후 1차 보건의료가 강조되고 중요시되므로 병원 중심의 진료와 치료보다는 지역사회 내의 건강증진과 예방활동에 지원이 증가하므로 기존의 병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새로운 선교병원의 건립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후원이 줄어듦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병원 시설이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새로운 장비를 기증받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간단한 부속품을 구하지 못해 첨단 장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낮은 의료인의 임금과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사명감이나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 부족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기보다 개인 클릭이나 비즈니스에 마음을 두고 있어 의료인의 헌신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문화적인 차이와 책임감 및 주인의식의 결여로 병원을 현지에게 이양하는 경우 더 많은 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완전 이양을 하고 엑시트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에 세워진 많은 선교 병원들이 고유의 사명인 선교를 잘 하지 못하는 선교 병원이 늘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향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말 한국에서는 선교의 바람이 불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거나 클리닉, 진료소 등을 통해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사용해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선교병원은 2002년 1월 우간다 수도인 캄팔라 우간다 최고의 국립대학인 마케레르 대학 정문 앞에 작은 클리닉 규모로 세워져서 현재 7개과 40여 명의 동역자들이 같이 일하는 병원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선교병원의 우간다 내에서의 역할은 갭을 메꾸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 사이에서 갭을 메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아직까지 잘 할 수 없는 선진 의료 시술이나 치료, 예를 들면 복강경 수술, 내시경, 수정체 유화법 같은 백내장 수술 등을 시행하고 교육을 통해 우간다 의료를 선도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 특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는 분야, 예를 들면 백내장, 녹내장, 탈장, 재건 성형 등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간다 병원들이 못하는 것, 잘하지 않는 것을 함으로 갭을 메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베데스다 선교병원은 현재 우간다 정부의 비영리 NGO 법인으로 등록되어 마케레레 대학 앞에 위치한 베데스다 메디컬 센터를 중심으로 빅토리아 호수 안에 있는 부분마 섬에 있는 베데스다 진료소, 미래에 세우고자 계획하며 구입한 5,000평의 대지가 있는 엔테벡 일목의 부에바자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베데스다 선교병원의 거점인 베데스다 메디컬 센터의 전경입니다. 베데스다 선교병원에는 2명의 내과 전문의, 2명의 안과 전문의, 일반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침구과 등의 11명의 전문인 인력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13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같이 동역하고 있으며 27명의 우간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의 비전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믿을 만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믿을 만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환자들이 영육간에 치유받는 힐링, 적절한 의료 지식과 기술로 사람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에듀케이션, 지리적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오기 힘든 환자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서비스와 케어를 통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아웃리치입니다.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코이카나 코피어 같은 ODA 펀드로 비전케어와 협력하는 실명 예방사업, 무료 백내장 수술, 우간다 안과의사 및 간호사 교육, 공립초등학교 학생들 시력검진, 외과 캠프, 화상 반으로 인한 구축이나 선천성 기형을 수술하는 재건 성형외과 수술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 캠프와 정부보건소 안과팀, 정기 방문 외래 진료 등이 있습니다. 미래의 계획으로는 베데스다 메디컬 센터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 1차 보건 의료를 담당하는 헬스케어 센터, 구입한 부지에 세워질 열대어학 연구소와 종합병원을 통한 연구 및 교육센터를 세우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프리카는 현재 역동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에서 성장하고 있는 신흥 대륙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역 서편에서 보면 차세대 세계 선교를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 많은 대륙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한국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는 라틴 아메리카와 더불어 기독교 인구 및 교회가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명목적인 기독교인도 많고 기복신앙 등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성경적 가치관으로 동성결혼과 같은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과 저력을 갖춘 것입니다. 출산율이 높아 젊은 인구가 많고 풍부한 자원이 있어 잘 활용될 경우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륙입니다. 또한 교육 환경에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률이 높고
대부분 영어나 불어 두세 가지의 부족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열악하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프리카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소원이 많아 이런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훈련되고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로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선교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가난한 나라들이 많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볼 때 아프리카는 소망과 비전의 대륙이며 장차 차세대 세계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세계 선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현재 선교병원의 어려움과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선교병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병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비용이 들고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물론 종합병원이 필요한 곳은 세워야 되겠지만 선교병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집중과 선택으로 전문화 특성화 병원을 세우는 것이 선교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우간다에 온 2000년에는 소아과 의사인 제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진료까지 담당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우간다에서도 세분화된 전문 의료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무시하는 자세를 지향하고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세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준비된 자가 될 때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는 예비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현대적인 병원 시설과 장비를 가진 병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뿐 아니라 병원 안에서 같이 일하는 현지 직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돕고 양육하는 것이 의료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원을 시작할 때 출구 전략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항에 조급하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항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선교사가 떠나더라도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고 선교 정신을 개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책임감과 주인의식 있는 제자들을 세워 병원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의 면에서 수입 재정을 다양화해서 코이카나 코피의 ODA 펀드를 이용해서 1차 보건 의료 활동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병원이 1차 보건과 지역사회 보건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므로 선교지 주민의 건강정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병원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회, 후원교회, 여러 단체나 기관, 병원들과 연합합 또는 파트너십을 맺고 동역해야 하는 홀리스틱 미니스트리입니다. 또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병원을 통해 선교 후보자나 헌신자들의 참여를 통해 그들이 선교 역사에 동원되고 훈련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이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